안녕하십니까. 저는 되게 얼굴이 크게 나와서 네. 저는 공군본부 우주센터장 최성환 대령입니다. 아마 국방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세션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국방 우주와 우주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행사를 참여했는데 마이크 좀 보겠습니다. 참석했는데 열기가 뜨거우시고 특히 랜으로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이렇게 화면만 켜놓고 안 들으실 줄 알았는데 되게 열심히 들으시고 진지하게 들으신 거 보니까 정말 우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와닿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에 세션에 제가 좀 이야기 들은 게 인력난이 있다. 사실 군에도 우주 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인력난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혹은 한 2, 3년까지는 인력난이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주 분야에 서로 오려고 합니다. 서로 예전 같으면 공석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전화가 와요. 3월인데도 연말에 주로 이제 인사이동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주는 민 분야 아니야 군에도 이미 핫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은 거는요. 국방 우주 안보와 방산 경쟁의 핵심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그러면 한국의 우주 안보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그러면 국가 안보와 우주 산업을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우주를 밖에서는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다양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군사 분야에 있어서 우주는 스페이스입니다. 왜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구역.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군사 분야에 있어서 스페이스는 달까지입니다. 오늘 주브린 하성 협회장님께서 하성을 가신다고 했는데 만일에 하성을 가게 되면 우리 군사 분야에 있어서 우주는 하성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늘 말씀하신 우주 산업 분야가 우리 군사하고도 공통범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우주 안보를 말씀드리면서요. 왜 그러면 우주는 군사적 활용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우주 안보는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앞으로 국가 안보와 우주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제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우주정보 상황실장을 한 4년 했고요. 올해부터 우주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임무가 주로 국가위성의 충돌 추락.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 우주사와 협력을 해서 위성의 충돌이라든지 위성의 잔해물의 추락 같은 것을 국제 협력 혹은 국내 협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임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위성이 1,800개였습니다. 4년 전에 1,800개였고 지금 6,000여 개가 갓 넘었거든요. 거의 한 4, 5년 사이에 위성의 숫자만 한 3, 4배가 늘은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한 6,000개가 한 6만 개까지 된다고 계획상으로 되어 있죠. 주목할 점은 미국은 대부분의 위성이 다 차지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한 31년경에 위성을 한 170여 개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한국도 우리 위성을 보호할 준비를 해야 된다. 보시면 우주 공간에 이사 같은 경우는 10cm 이상을 29,000여 개 정도로 보고 있고
혹은 뭐 미측은 36,000개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 10cm가 의미하는 의미는 위성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요 데브리가 위성을 충분히 스치기만 해도 파손을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녹록지가 않다. 앞으로 위성을 만들고 올리는 것만 생각했지, 활용하는 것만 생각했지, 내 위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국방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주 물체가 떨어진다든지 혹은 최근에 뭐 전쟁에서의 그 우리 우주 자산을 공격하는 이런 무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대비하고 보호해야 할 건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국방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 위협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 공군 장관이 21년 5월 청문회 때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파 방해로 우리의 위성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평가가 됐고요. 실제 사례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혹은 여러 인도 아닙니다. 특히 이란 이런 나라들이 우주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20년에는 중국과 인도의 그 대립이 있었죠. 보시는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접경 지역에 상대방이 상대국을 촬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머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최근에 일어난 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 우주 양상에 대해서 한번 팩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 분야입니다. 통신 분야에 러시아는 최초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민간 통신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공격은 사실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통신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상용으로 계속 작전 내용을 노출하는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인터넷 분야 보겠습니다. 초기에 러시아는 폭격을 위해서 그 민간 통신망을 차단시켰죠. 이에 우리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터미널을 줄 테니 쓰라.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이런 안테나를 주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가지고 공격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주라는 것이 민의 우주 산업이 군에 적용이 바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주목해야 할 바입니다. GPS는 뭐 여전히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 공격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공격의 대상이 군에만이 아니다라는 거, 민의 위성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보호해 줄 건가? 민의 거는 뭐 군이 보호해 줄 건가? 아닙니다. 민도 민 자체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양상이 통상 군정찰 위성이 찍은 영상만 전쟁에서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민에서 찍은 영상들이 수시로 활용이 되네요. 그러면서 좀 시사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민에서 지금 구축한 영상을 가지고 잘 써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주목하게 됐다. 그리고 민간 지구 관측 위성을 활용한 러시아군에 관련된 뭐 작전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일반에게 공개가 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러므로 해서 이 또한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위성을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올릴 수 있는 신속 발사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상체에 대한 보안 기술 필요성이 대두되겠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국가 안보는 우주 안보임에 동시에
우주 산업과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한 사례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국의 우주안보 어디까지 왔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군에서 있어서 우주를 바라보는 분야는 네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환경을 보는 우주 감시 분야인 우주 영역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통신, 항법 이런 우주 정보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우주 공간에 올리는 우주 전력 투사가 있고요. 이 세 부분은 민과 공통된 분야입니다. 활용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개발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야는 대우주 작전 분야가 있습니다. 적이 나의 우주 자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 능력은 군이 특별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 우주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민에서 쓰고 있는 우주 분야도 같이 이중 용도로 우주 기술을 같이 적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동기부여였고요. 그럼 도대체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동영상을 좀 보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모바일, 인터넷, 위성통신 등 우주 공간을 활용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민간주도 우주 경쟁 시대로 들어서면서 위성과 우주 잔해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우주 물체 간 충돌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주 공간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표방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은 앞선 시각으로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주 위험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공군은 환경적 시대적 변화에 맞춰 우주 공간까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1998년 우주전담 정책부서 신설을 시작으로 2002년 우주작전 교리를 제정하고 2004년에는 우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우주 실무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한미 우주 통합팀을 통해 연합 우주작전 수행에 대한 실전적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공군 우주력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발간하였으며 2015년 한미 국방부 간 우주 상황 인식 MOU 체결에 따라 우주정보 상황실을 개관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미 우주사령부 주관 국제 우주 상황 인식 연합 연습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8년 우주 기상팀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우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우주 작전대를 창설하였으며 2021년 대한민국 공군과 미 우주군 간 우주정책 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개정하여 한미 우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군 우주 협력을 위한 공군 우주력 발전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국방 및 공군 우주력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최초로 우주 영역 인식 전력인 전자광학위성 감시 체계를 전략화하여 본격적인 우주 작전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군은 실질적인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주작전 유형별 필수 구비 우선순위를 고려한 우주전력 3단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제한적 우주감시 능력 구비 및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국제협력 기반의 우주영역 인식 및 연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여 우주감시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2단계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제한적 대우주작전 수행능력 구비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광학, 레이저, 레이더, 삼축 우주감시 체계와 초소형 위성 체계 등을 기반으로 전천후 우주감시와 정찰 능력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통제하기 위한 우주작전단과 우주작전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전천후 우주감시 및 대우주작전 수행능력 구비를 목표로 대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우주 전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주 조직을 확대하여 한반도 전구 및 우주 영역에서의 우주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 및 통제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 공군 항공우주력 강화를 위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이제 말로 다 설명을 드리면 전달력도 떨어질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제가 한미 통합팀이라서 매년 미 우주군과 연합 연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미 선진국은 우리 한국은 몇 프로가 될까? 위성의 숫자만 봤을 때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참 딜레마였죠. 그래서 제가 그 카운터파트인 그 미 정원원 미군 대령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했고 준비가 덜 됐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좀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를 좀 높게 평가합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많고 이제 열정이 있다는 거죠. 우주는 광활하고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조차도 이제 막 시작하지만 서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주는. 그래서 힘을 좀 받게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은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해서 공군이 앞으로 국방우주를 어떻게 합동성 기반으로 구축할 것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우주에서 우주자산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를 혹은 적위성이 접근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우주 감시가 가능한 전자광학 위성 감체계라든지 그리고 요즘 막 북한에서 미사일 많이 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중국 감시를 위해서 초소형 위성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주가 계속 항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 감시 레이더를 통해서 전천후로 우주 감시하는 3단계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은 초소형 위성 체계하고 레이더 우주 감체계는 민군을 공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우리 국가 재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는 이중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방우주는 국가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 분야는 넘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우주 포럼의 서울 포럼의 테마인 우주 산업을 어떻게 그러면 육성할 건가? 그러면 국가 안보는 어떻게 지킬 건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페이스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제가 좀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군은 왜 민과 소통을 못 하고 있을까? 스페이스 심포지엄이 군인과 민간인들이 산업체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발해야겠다.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은 이게 필요합니다. 군에 필요한 기술은 뭡니다. 소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를 줄이려면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주 산업을 보면 상용으로 하시는 것들은 보통 다 하시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방 쪽에서 안 하시는 뭐 쓰레기 제거라든지 우주 쓰레기 제거라든지 혹은 위성의 수명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기술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리고요. 국방 우주가 우리 우주 산업과 시너지를 했을 때 저는 앞으로 우리 K 스페이스, K 우주 방산이 초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전투기 조종사고요. 제가 T-50을 타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비행기를 잘 만드네. 제가 타보면요, 저 F-16도 타보고 T-50도 타봤는데, 괜찮은데, 우리 잘할 수 있겠구나. 저는 K 우주 방산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K 우주 방산의 초석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쭉 해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뉴스페이스는 전환돼 있고 전환 중에 있고 주변국도 특히 중국, 러시아 우주 군사가 가속화되고 있죠. 국방 우주력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년 안에 올라가는 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우주 감시 능력 그리고 대우주 작전 능력이 국방 우주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국방 우주력은 이 10년 안에 제가 알기로 예산의 반 이상이 국방 우주 예산이 투입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방 예산을 민과 같이 투자해서 기술도 개발하게 되면 국방도 육성이 되고 산업도 육성될 거라시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안보의 책임 완수는 완수하고 K 우주방산도 초석을 마련하자는 게 제 강연의 끝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미 측에서 와서 좀 발표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하지 못했는데 제가 아는 분야에 있어서 그럼 미 우주군은 어떻게 우주 산업과 연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 우주군은 지금 달로 가는 계획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궤도상의 연료 주입이라든지 고장난 위성에 대한 수리, 로보틱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주로 국방이 참여 가능한 분야입니다. 특이한 게 SDA라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오빗 로지틱스 비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보틱스 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이 분야는 특별히 국방에서 좀 참여가 가능한 분야고 오히려 국방에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분야고요. 저 오른쪽 밑에 보시면 국방 우주 역할을 보시면요, 미 우주군은 10년 내, 빠르면 5년 내 지구와 달 공간을 가는 이런 서비스를 할 텐데, 뭐 관광 서비스도 되겠지만 그게 함에 있어서 우주 감시 능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주 산업이 갈 때 소위 말해서 정찰이라든지 항법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윈윈 시너지 할 수 있는 분야가 미 우주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 분야도 저희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IG 넥슨의 C5스타 사업부문장 권병현 부사장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저희 김지찬 대표가 나와셔야 되는데 유로 사토리 준비하시고 그러는 바람에 못 나오게 되셨습니다. 저희 C5스타 부문은 저희 LIG 넥슨이 육해공군 모든 무기전력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데에서 미사일을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레이더, 레이저, 사이버, 그다음에 항공 우주까지 저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행사인 서울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방 우주 관련한 방위산업체 일원으로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서는 제가 세계 우주 산업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우주 산업의 현주소, LIG 넥슨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국내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어제부터 들어보니까 이제 좀 우주에 대한 좀 좋은 이런 말씀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나라에서 우주 산업이 이제 3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단계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좀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30년 전 그 걸프전이나 20년 전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우수한 항공력과 감시정찰, 타격 전력으로 순식간에 전장 상황을 장악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후 우리 전장 상황은 동시통합작전이라는 그 네트워크 중심 작전으로 신전장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면서 저희가 전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보는 것은 먼저 가성비가 높은 무기 체계를 누가 먼저 확보해서 운영하느냐, 또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 심리전, 그리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재와 지원이 전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또 특히 민간 우주 자산을 활용한 감시 정찰 및 사이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 산업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주 산업의 중요성 및 그 주요 선진국들 동향을 보면, 미국은 먼저 세계 각국하고 협력을 해서 2020년까지 24년까지 이 유인 달 착륙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국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이번에 미국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영국은 21년 9월 국가 우주 정책을 발표했고, 독자적으로 향후 10년간 군사용 위성 통신 개발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에 10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 우주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아나 우주센터를 대다수 위성 발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유럽 우주국과 연계해서 화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우주국이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2030년까지 실용화하는 재사용 로켓 H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45년 만에 유럽 우주국과 달 탐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지금 전쟁 상황으로 해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2016년서부터 2022년 완공 목적으로 우주정거장을 독자 건설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만든 우주정거장은 24년에 만료하려고 했지만 2030년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누리호 발사는 조금 늦춰졌지만 다목적 실용 위성 6호 발사 등 2022년에 우주 계획이 있고, 앞으로 정부 주도의 우주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시장을 보면 최근 10년간 1,670억 불에서 2,710억 불로 약 1.6배 증가하였습니다. 특이하게도 2019년도에 2018년보다 성장이 줄어든 것은 위성체에서는 초소형 위성이 개발됐고 발사체에서는 재사용 기술, 그다음에 지상 장비와 레이저 통신 기술, 위성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처리 용량이 확대되는 등 기술 혁신과 비용 혁신으로 기인하게 됐습니다. 2040년까지 세계 우주 산업 시장은 1조 1,000억 불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우주 산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항공 우주 산업은 자동차 산업 대비 약 1.7배의 부가가치를 가지며 R&D 인력도 자동차 대비해서 약 2.5배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0.8%의 그 항공 우주 글로벌 점유율이 만약 자동차의 7.6%까지 된다면 우리의 연관 산업하고 일자리는 창출되게 될 것입니다. 개발 기간도 평균 10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주 산업의 우리 현 주소를 보면 미국은 정부 주도하에 사업 계획의 예상 편성 우주 사업인 올드 스페이스를 지나서 예상과 기술을 민간에게 주고 개발을 시키고 하는 미드 스페이스, 그다음에 민간 업체가 축적된 기술과 자본으로 새로운 우주 산업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뉴 스페이스라고 할 때 한국 우주 산업은 올드 스페이스에서 미드 스페이스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을 보면 90년대부터 30년간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저희가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지만 사실은 사업의 매력도나 기술 확보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서 정부는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현 주소는 올드 스페이스에서 미드 스페이스 사이로 나아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나사에서 많은 돈을 스페이스X나 이런 민간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일정 기간 민간 기업이 성장하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술이 확보되지 못했고, 그다음 이윤이 나오지 않는 이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민간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술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했던 것처럼 얼마나 빨리 미드 스페이스를 단축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우주 산업 중에 다목적 실용 위성의 예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 대비 늦은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상당 부분 국산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1호서부터 3호까지가 광학위성이고 5호, 6호가 싸위성인데 위성체 설계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해외 기술을 습득해서 점점 100%의 국산 설계 기술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었지만 탑재체는 보시다시피 해외 기술을 습득하고
다시 국산화를 하고 광학의 싸위성에서도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위성체 부품이나 탑재체 부품에서는 저희가 해외 구매 후에 국산화되는 율이 계속 아직 증가하고 있지만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우주개발 예산을 보면 저희 나라는 7억 2천만 불로 미국의 66분의 1 수준입니다. 반면 중국은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간을 단축하여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과 화성 진출까지 보고 있으며 선진 우주 강국인 일본이나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를 비롯해서 우주 선진 국가들은 모두 우주개발 전담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학기술정통부의 연구개발 정책실 산하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 간 이해에 따라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은 한국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을 결정하여서 사실 업체로서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위치와 규모, 아레나는 아직 미확정이고 우주 관련한 교수님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주산업 강국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목표 아래 4대 우주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략 중에 사실 산업체의 관심은 기업 참여 및 도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사실 우주 인프라를 민간 기업에 개방을 해주고 또 위성정보 서비스를 KPS 사업이나 6G 위성통신 사업 등을 통해서 육성하고 우주 전문 인력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뉴스페이스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참여했던 사업들에서 기간과 예산 이슈 또한 이윤 창출의 어려움 또 기술 축적이 좀 미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서는 진정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이끄는 정부하고 인프라를 갖고 있는 정출연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하면서 국내 개발에 참여했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미드스페이스 단계가 있어야 진정한 우주 강국의 뉴스페이스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21년 11월에 뉴스페이스 시대의 기술 혁신 기업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전략을 만들었고 정부의 우주 산업 정책에 맞춰서 국내 위성 사업 참여를 확대할 것이고 또한 국내 선진 업체와 또 정출연, 학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부족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방산사업 인프라와 스마트 생산 기술을 중소협력업체에게 전수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유무인기 사업, 군위성 통신 사업 등에서 저희가 확보한 기술로 위성정보 데이터 서비스 시장도 진입할 것입니다. 저희가 2000년 초부터 다수의 우주산업 과제에 참여해서 위성체 및 탑재체 핵심 구성품의 개발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을 통해서는 다수의 본체 구성품과 탑재체 주요 부품을 국산화했고 또한 시효 모델, 품질 모델, 비행 모델까지 만들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지궤도 공공복합 사업하고
한국형 위성학법,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참여한 우리 사업에서 얻은 기술에서 또한 4대 전략에서 우리는 2030년까지 우주위성 사업을 확대할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업 로드맵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 사업 등을 통해서 통신, 광학 탑재체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여 초소형 정찰위성 고도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사업을 통해서 국내의 협력 기업들과 함께 위성체 종합 역량 확보와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확보한 구성품에 대한 기술들은 중견 중소협력사와 공유할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품질과 가격으로 수출을 노력할 것입니다. 위성 지상 시스템은 저희가 군 위성 통신 또 무인기 지상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확보했고 이를 통하여 민관군 연계형 위성체 지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미래의 모빌리티, 통합 교통 관제와 정보 예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 단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저희가 군위성 통신 사업에서 사용한 위성 통신 단말기와 데이터 링크, 수신기의 단말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위성 연동 모빌리티와 로봇 사업에 응용할 것입니다. 또한 영상 통신, 항법 서비스 사업은 무인기와 위성사 사업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로 위상 영상 정보 분석, 데이터 통신망 점검, 빅데이터 분석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우주 산업과 LIG 넥슨의 참여 분야,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 들었고 국가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내 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우주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안보의 방향성과 외교의 방향성에 따라서 모든 이해부처가 한 방향으로 애자일 돼야 되고 계획된 중장기 목표가 명확해야 기업들도 자신의 전문 기술에 맞게 선투자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 국내 현실에 맞는 개발과 검증 방식을 수립하고 기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아이디어로 도전해서 실패 시에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주 산업이 뉴스페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집중된 우주과학 기술이 산학협력으로 이전 전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가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페이스X, 오비탈 ATK 등의 기술 이전을 해줬고 이제는 현재 미국이 뉴스페이스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충분한 기술 이전과 전문 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민방산 사업에서 획득한 전문 기술을 우주 산업에 적용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연구개발의 이윤 보장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거기에는 기업을 위한 계약 방식으로 변화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할 것이며 기반 시설 활용 및 개방 등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어 조속히 실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우주 산업 역량이 결집되어야 될 것입니다. 벌써 역량 높은 많은 해외 업체들은 저희에게 국내 우주 산업을 새로운 시장으로 기대해서 벌써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가의 갭을 메우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은 이제 겨우 30년간 발전해온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이지만 이러한 역량을 과감히 이전하고 국내 산업체들이 민방산 기술 역량을 결집해서 학계의 기술과 또 인력 육성 지원 노력을 병행해서 뉴스페이스로의 기간 단축과 개발 리스크 절감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나 복수 연구 개발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에 저희 회사가 설립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레이시온의 그 나이키와 호크를 도입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함대함 이제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70년의 역사로서 이제는 해외에 방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K 방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국내 역량을 결집한다면 K 뉴스페이스가 근래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서울포럼 2022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서울포럼 2022는 우주개발 대항해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위한 우주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자들을 모시고 훌륭한 강연과 또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지난 이틀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연사분들을 비롯해서 행사장에 함께 끝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 긴 시간 동안 메타버스와 랜선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년 서울포럼 2023에서 더욱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퇴장하실 때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며 뒷좌석부터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최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